네, 이강민의 잡지사 2월호 17번째 페이지. 대한민국 고생물학계의 빛과 소금 같은 분이죠. 이성진 고생물학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고생물학계에도 빛과 소금 같은 분이지만 저희 잡지사에게도 빛과 소금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성진 연구원이 저희 에디터들이랑 저 먹으라고 소금빵을 한 박스 사왔어요. 아이고,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까? 저희 에디터들이 굉장히 감격하면서 우걱우걱 다 먹었고요. 이 정도면 이성진 연구원이 우리에게 마음을 연 거 아니냐. 예, 저희끼리는 굉장히 고무되면서 먹었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 손길 왜 건네신 거죠? 뭐 겸사겸사. 먼저 내미셨기 때문에. 예, 먼저 내미셨기 때문에 티라노손처럼 이렇게 내밀었습니다. 저희한테 소금 뿌리는 마음으로 소금빵 사온 거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예. 항상 이렇게 부정은 안 하셔요, 또. 예. 예, 덕분에 저희가 아주 짭조름하게 한 주 잘 보냈고요. 지난 시간 마지막에 그 공룡의 짝짓기 이야기, 거의 뭐 아기 공룡 관람 불가 수준으로 저희가 좀 들어가 봤고, 그래서 오늘은 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공룡 알에 대해서 저희가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어렸을 때 공룡알 초콜릿을 엄청나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일단 새는 알을 낳으니까 공룡도 알을 낳겠죠? 네, 네, 맞습니다. 맞죠. 그럼 공룡 알은 뭐 포유류나 파충류 아니면 다른 생물들의 알과 비교해서 어떤 부분은 비슷하고 어떤 부분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지구상에 많은 동물이 사실 알을 낳고 있는데요. 예. 이게 뭐 물고기나 아니면 양서류 같은 동물들은 이제 알을 물에다가 주로 낳는데, 그렇죠. 이 알이 이제 딱딱하지 않죠. 좀 뭐 젤리 같은 그렇죠. 그런 형태고, 알도 굉장히 크기가 작습니다. 작죠. 예. 네. 그런데 이제 파충류나 이쪽으로 오게 되면 네. 알들이 좀 이렇게 더 딱딱해지고 예. 좀 이제 크기도 좀 더 커지죠. 그렇죠. 네. 공룡 알도 그런 결에서 보면 네.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새 알이랑 이제 뭐 악어 알 네. 이쪽이랑 많이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좀, 친척들이랑 네, 비교해서 가깝다 보니까는. 아, 그래서 비교하면은 사실 비슷한 점은 이제 뭐 단단한 껍질을 가졌다는 거가 네.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공룡 알이라고 해도 네. 공룡 알이 굉장히 이제 공룡 자체도 다양하기 때문에 네. 알도 다양하거든요. 어. 그래서 알마다 굉장히 좀 뭐 특징도 있고요. 그리고 공룡 알 중에서 또 굉장히 특이한 점은 네. 이제 표면에 이제 울퉁불퉁한 장식이 있는 알이 있다는 겁니다. 장식이라 네. 하면 뭐 어떤 식으로? 이제 뭐 우둘두둘 튀어나온 게 있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뭐 달걀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새 알 보통 보면 네. 매끈매끈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다른 파충류 알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데 이제 공룡 알 중에서는 이렇게 알 표면에 네. 좀 우둘두둘하게 튀어나온 것들이 많은 그런 알들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용도입니까? 알 나올 때 되게 아플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현생 동물들 중에 그런 알을 낳는 동물이 뭐 거의 없다 보니까 그런 표면에 난 그런 장식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런 표면 장식의 기능을 사실 확실히 알아내기가 쉽지는 않는데요. 네, 비교 대상이 없어서. 뭐 좀 더 이렇게 보호 역할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알을 좀 알아볼 수 있는 네네. 그런 표시가 됐다든지 뭐 아니면은 좀 이렇게 공기 교환이 일어나기 좀 더 좋은 뭐 구조를 하고 있었다든지 이런 여러 가설이 산소를 있습니다. 안으로 더 넣어줄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알에 이제 알이 이렇게 완전히 막혀 있는 게 아니라 네. 보통 이제 구멍이 미세하게 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공룡 알들은 다 그런 표면 장식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네. 근데 많은 공룡에서 그런 장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메추리알 같은 거에 그런 매끈매끈하지만 그렇게 무늬처럼 이렇게 그려진 색깔 같은 거 말고 아예 그 만졌을 때 우둘투둘한 부분이 공룡 알엔 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특이하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파충류나 일부 포유류의 알에는 겉껍질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겉껍데기 아닌가요? 달걀 껍데기가 맞는데.
네, 그 네. 껍데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물고기 알 같은 거는 음. 그렇게 단단한 껍데기가 없잖아요. 그냥 그죠? 달걀 네. 껍데기 같은가요? 이 껍데기가 그래서 생물의 이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또 했는데요. 그렇습니까? 왜냐면은 이제 물고기나 양서류는 이제 물에 알을 낳는데, 네. 뭐 물고기야 물에 계속 사니까는 그렇다 쳐도 양서류는 이제 육지를 오갈 수 있는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네네. 꼭 물에 알을 낳는 이유를 혹시 아, 추측을 해보실 수 있을까요? 뭔가 생존에 유리하니까 그러긴 했을 것 같은데 왜 물에 나왔을까? 글쎄요. 이제 되게 간단합니다. 왜죠? 알이 말라버리면 안 되니까 아, 네, 물에 낳는 건데요. 어, 알이 마르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쵸. 예, 네, 그래서 어,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이렇게 겉에 보호가 안 되는 알이기 때문에 음, 물에 낳지 않으면 이제 말라버리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파충류나 포유류 같은 경우는 껍데기도 있지만 이제 배알을 싸고 있는 또 막이 추가로 있어가지고 네. 네, 그것도 이제 우리 사람 뭐 아기도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양막이라고 하는 양막. 막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이제 네. 외부랑 이제 공기가 통하고 네. 뭐 그런 보호도 되고 음, 이런 역할을 해주는 그런 막이랑 껍데기가 아하. 있기 때문에 네. 육지 생활을 이제 완전히 할 수 있게 된 거죠, 생물이. 그렇군요. 말을 걱정 없이 겉껍데기 덕분에. 근데 제가 파충류 알을 직접 만져본 적이 태어나서 없어서 직접 만져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예, 만져보면 파충류 알은 부드러운 가죽 느낌이 난다고 하던데 정말입니까? 네. 이게 또 파충류 중에서 이제 악어나 몇몇 빼고는 대부분 이제 알들이 음 이렇게 새 알처럼 달걀처럼 음, 이런 단단한 느낌이 아니고 네. 그냥 가죽처럼 이렇게 움푹 들어가기도 하고 하거든요. 어, 그래서 아마 뭐 사진으로 준비가 돼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네. 그래서 저기 도마뱀알 사진이 있거든요. 네. 약간 보시면은 좀 알이 좀 흐물흐물하네. 네, 예. 구겨지고 이런 게 보이죠? 네. 네. 그래서 원래 새 알이 저런 식으로 구겨질 수가 없잖아요. 네. 단단하니까는 그냥 네. 부러지거나 그렇죠, 그렇죠. 하는데 깨지죠. 예. 저런 파충류 알들은 저런 식으로 뭐 음, 구겨져도 알이 깨지지 않고 음. 네, 저런 식으로 유지가 됩니다. 저런 게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배아의 생명에는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는 네. 충격을 받아도 좀 더 완화되니까. 안전하죠. 네. 그럼 공룡 알도 저런 식이었을 수 있습니까? 사실 공룡 알은 네. 저런 식의 가죽질의 알과 그리고 새 알처럼 단단한 알이 같이 같이 있어요. 나옵니다. 네. 그래서 초식 공룡 중에는 네. 저런 도마뱀 알처럼 저런 가죽질의 알을 낳는 동물들이 있고요. 네. 보통 이제 수각류 공룡의 알은 네. 이제 새 알이랑 비슷한 그런 단단한 알이 많이 나오죠. 티라노 같은 애들이 수각류인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타조가 새 중에서는 되게 큰 편이잖아요. 네. 근데 타조 알도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보신 적이 타조 있으시나요? 알은 봤죠. 무슨 타조 알 농장 이런 데서도 봤었고. 왜 제가 못 봤 당연히 못 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봐서 좀 당황하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몸집과 비교해서 성체의 몸집과 비교해서 알도 커지는 것인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공룡 알은 엄청 커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사실 그게 몸 크기랑 알 크기가 비례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꼭 몸집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큰 알을 낳는 건 아니고요. 네네. 또 몸집이 작다고 해서 무조건 또 엄청 작은 알만 낳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몸 크기 대비 알이 가장 큰 새 중에 하나가 키위거든요. 키위새 뉴질랜드 사는 애들. 네. 네. 날지 못하는 아주 조그만 새인데 네. 그 새는 알을 굉장히 크게 낳아가지고 거의 뭐 자기 몸만한 알을 낳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성체 크기랑 알 크기랑 거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런 키위가 만약에 네. 뭐 더 컸으면 네. 비례했다고 하면은 알도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건데 이제 뭐 타조라든지 그런 걸 보면 알이 크긴 하지만 뭐 그 정도로 크지는 않죠.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다. 공룡 알은 그럼 어떻습니까? 공룡 알도 네. 사실 굉장히 큰 것도 있지만 네. 거의 뭐 메추리 알 정도의 무게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알도 있습니다. 메추리 알인 줄 알고 봤는데 공룡 알 화석이네. 그럴 수가 있구나. 보통 이제 작은 그런 수각류 알들이 좀 네. 그런 새 알처럼 좀 작죠. 메추리 알 사이즈도 있어요. 야.
그러니까 공룡은 새끼 때는 되게 조그맣다가 정말 폭풍 성장을 하는 생물인 거예요. 그죠? 네, 맞아요. 네. 네, 좋은 칭찬 한마디 해 주시고요. 예. 좋은 지적이세요. 네. 예. 자,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항상 이렇게 많이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이성진 연구원 같은 우리 고생물학자분들이 그동안 발굴하고 조사해 온 공룡알 화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좀 다양한 형태의 공룡알 모양이 있다 그래서 유튜브에 띄워드린 사진을 보면 정말 이렇게 동그란 구 형태의 알도 있고요. 길쭉한 타원형 형태의 알도 있고요. 색깔도 천차만별로 이렇게 색칠돼 있고 정말 여러 가지군요. 알 종류가. 그렇죠. 네. 사실 근데 저 중에서 이제 색깔이 알려진 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공룡알이 굉장히 다양하게 발견이 됐지만 네. 사실 저희가 모든 공룡의 알을 아는 게 아니거든요. 전체 알려진 공룡 종 중에 알이 알려진 공룡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아마 10%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얼마 안 되는군요, 아직은. 네. 근데 이 알이 어떤 공룡의 알이었는지 알 수가 있나요? 그러려면 그 안에 있는 배아의 흔적이 있어야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정확합니다. 네, 그 알 안에 이제 네. 배아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이제 확실히 이 알이 어떤 공룡의 알인지 알 수 있는데요. 네. 그게 아니면 이제 알을 품고 있는 화석이 나온다든지 하면은 이제 거의 그렇죠. 힌트가 되죠. 되게 거의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화석이 사실 흔하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알 화석은 정확히 어떤 종의 공룡이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쩌면 가끔 이제 알을 훔쳐 먹으러 왔다가 화석이 됐는데 품고 있었다고 오해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반대의 경우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요? 어떤? 네. 몽골에서 예전에 이제 처음 공룡 화석이 발견되기 시작할 때 알 화석 주변에서 어떤 이제 수각류 공룡이 발견이 됐는데요. 근데 당시에 이제 학자들은 그 공룡이 알을 훔쳐 먹으려고 오히려 도둑으로 생각했구나. 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알은 이제 다른 초식 공룡의 알로 이제 생각을 해서 그 공룡 수각류 공룡의 이름을 이제 알도둑이라는 뜻의 오비랍토르로 이름을 지었거든요. 오비랍토르. 예. 네. 근데 나중에 이제 한참이 흘러서 더 이제 알을 이렇게 품고 있는 화석이 나왔거든요. 근데 보니까는 그 오비랍토르에 가까운 친척인 공룡이 그 비슷한 알을 품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초식 공룡의 알은 또 한참 나중에 이제 다른 종류의 알인 게 밝혀졌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공룡의 이름이 이제 오해로 인해서 붙은 셈이 된 거죠. 자애로운 어머니였는데 알도둑이 됐어요. 이건 나중에 AS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명한 분들이? 이제 한 번 붙은 학명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평생 알도둑이다. 네. 이렇게 저희가 설명이라도 자주 하고 다녀야겠네요. 예. 배아의 흔적이 남아있는 알도 있긴 있습니까?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소수지만 있긴 있습니다. 혹시 사진을 준비해 주셨나요? 예. 한번 볼까요? 배아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알 안에 배아의 형태가 남아있다. 어떻게 남아있을까요? 마소스 폰딜루스라는 공룡의 둥지와 배아 화석이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새끼 공룡으로 태어나기 직전의 배아 형태인 거예요, 저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알 안에 이제 배아가 이제 남아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마소스폰딜루스라는 공룡은 이제 덩치가 커다란 그런 용광류 쪽의 초식 공룡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렇게 배아 화석이 발견돼서 그 배아를 이제 어떤 공룡인지 판단을 하고 이제 저 알이 어떤 공룡의 알인지 알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배아 화석만 나오고 사실 이 배아 화석이 성체랑 이제 연결이 안 되면 그건 또 이제 어떤 종인지 확실히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전문가들은 저것만 보고도 저게 마소스폰딜루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저기가 그러니까 배아의 뭐 어떤 몸입니까? 뭐 손가락이에요, 뭐예요? 팔이에요, 뭐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화석이 그러니까 부위가 대부분 남아 있긴 한데요. 사실 배아 화석만 가지고 이제 종을 확실히 알긴 힘들고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는 성체 화석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마소스폰딜루스라는 공룡의 이제 뭐 성체 화석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알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럼 저거는 저 상태로
발굴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둥그런 알 형태를 깨뜨린 겁니까? 깨뜨리진 않습니다. 아. 보통 알을 그렇게 막 훼손하면 안 배알을 되니까. 찾기 위해서 네. 깨뜨리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네. 알들이 이렇게 온전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네. 사실 대부분은 깨져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이제 뭐 배아가 드러난 경우는 네. 뭐 조금 껍데기를 드러낼 수는 있겠죠. 저희 공룡 담당 에디터는 자꾸 이런 상상을 하고 있네요. 예, 혹시 공룡알인 줄 알고 발굴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냥 바위거나 타조알인 경우 없냐고 물어보는데 자꾸 고생물학자의 전문성을 너무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사실 공룡알을 뭐 구분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요. 근데 이제 보통 조금의 이제 지식만 있으면은 네. 그걸 구분할 수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사실 다른 뭐 돌이나 이런 거를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있긴 있군요. 그런 네. 경우가. 특히 공룡알과 가장 혼동을 많이 하는 것 중에 결핵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결핵체가 뭐죠? 결핵체는 일종의 뭐 돌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어떤 유기물 주위에 퇴적물들이 이렇게 점점 뭉쳐져서 만들어진 건데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저희 유튜브에 지금 띄워드린 결핵체 사진은 진짜 공처럼 동그랗거든요. 네. 저렇게 동그란 결핵체들이 많이 있는데 네. 저런 것들을 종종 이제 공룡알로 오해를 하시고 이제 제보를 해 주시는 분들이 좀 가끔 계십니다. 네네. 그래서 저런 결핵체를 실제로도 그냥 학자들이 가서 네. 딱 봤을 때 진짜 알처럼 생긴 결핵체는 네. 사실 첫눈에 봐서 바로 구분을 하진 못하고 학자들도 예. 알인가 싶어서 이제 가서 좀 확인을 해 보면 예. 이제 '아 알이 아니구나.' 하는 알이 아니구나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 결핵체 예를 들어 동그란 저거를 보고는? 일단 결핵체가 보통 이렇게 뭐 완전히 흠집이 없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예. 그런 걸 보면은 알은 이제 껍데기만 있고 껍데기 예. 안에는 이제 퇴적물로 차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껍데기랑 이제 뭐 내부가 이제 구분이 바로바로 되는데요. 결핵체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뭐 단면 같은 거를 보게 되면 바로 네. 구분을 할 수 있고요. 또 뭐 알 같은 경우는 이제 표면도 살짝 이제 다른데요. 네. 표면에 이제 알은 미세한 이제 공기가 통하는 구멍들이 많이 뚫려 있어야 되거든요. 결핵체 이제 표면을 자세히 보면은 그런 게 안 보이는 없으니까. 경우가 많고요. 네. 숨구멍 같은 게 있군요. 네. 그렇고요. 뭔가 저는 그 공룡 알 화석 사진을 보면서 뭔가 세상의 빛을 어쨌든 보지 못하고 저렇게 된 거니까 약간 좀 찡한 마음도 들긴 들던데 공룡 알 같은 경우에는 보통 부화되는 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알 화석은 깨진 채로 발견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배아가 들어있는 경우 정도 빼면은 온전하게 완전히 안 깨진 알이나 네. 사실 거의 대부분의 알 화석이 뭐 부화가 됐거나 아니면 깨진 이후인데요. 네. 그래서 알이 얼마나 걸려야 이제 부화를 하는지는 네. 사실 굉장히 최근에 알려진 거거든요. 그래요. 알려지긴 알려졌군요. 네. 그래서 모든 공룡 알이 뭐 언제 부화했는지 알려진 건 아니지만 네. 이제 어떤 공룡들은 굉장히 오래 걸려서 좀 커다란 초식 공룡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가까이 걸린 6개월. 공룡도 있고요. 네. 조금 더 작은 초식 공룡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가까이 걸려서 이제 부화를 하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유가 보통 이제 파충류들은 그런 부화까지 걸리는 시간이 네. 굉장히 깁니다. 어. 반대로 이제 새는 부화가 빨리빨리 되죠. 어. 그래서 공룡이 어느 쪽에 좀 더 가까운지에 대해서 좀 사람들 사이에 이제 궁금증이 있었는데 네네. 그런 초식 공룡을 보면은 네. 약간 뭐 '파충류 쪽에 살짝 더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된 거죠. 네. 근데 또 이제 작은 수각류 공룡 같은 경우는 네. 또 뭐 2달 정도 걸리거나 해요. 그래서 이제 공룡 종류에 따라서도 네. 이 부화 기간이 또 다르군요. 서로서로 다른 거죠. 그렇군요.
약간 좀 제가 상상을 해보면 그 동물 다큐멘터리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악어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악어는 그 알의 온도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성별을 알 수가 있다고 제가 봤던 것 같거든요. 네. 만약에 파충류알과 공룡알이 좀 가까운 알이 있다면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사실 그거는 알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에디터가 이번에 인터넷 블로그를 뒤져보다가 중국에서 발굴한 오비랍토르류, 아까 그 알도둑, 오비랍토르류 공룡알 화석이 개당 8만 원에 판매되는 경우를 봤다고 합니다. 이거 뭐야? 중국이라고 하니까 의심이 확 되는데 갑자기. 이거 근데 이래도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중국에서 나오는 화석은 중국 법상으로는 네. 다 중국 국가 소유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몰래 이제 반출을 하면 네. 법에 걸리게 돼서 네. 불법적인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짝퉁일 수 있겠네요. 뭐 짝퉁일 수도 있지만 네. 그걸 불법이라고 해서 꼭 사람들이 안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몰래 이제 도굴해서 들여오는 뭐 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뭐 국내도 그렇고요. 국내에선 사실 유통이 많이 되는 편은 아닌데요. 네. 이제 해외로 이제 많이 반출을 해서 네. 그쪽에서 많이 판매를 하죠. 아니 그렇게까지 밀매를 해서 8만 원이면 되게 싸게 파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예. 중국 같은 경우는 네. 그 화석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요. 땅이 넓어서 네. 사막도 많고. 그리고 워낙 이제 물가가 뭐 싼 지역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런 좀 업자들이 그런 걸 노리는 거죠. 이제 그런 보통 중국에서 화석을 찾는 분들은 네. 학자보다는 네. 뭐 농부라든지 이런 일반 분들이 훨씬 많아요. 네. 그런 좀 약간 오지에서 많이 화석이 나오다 밭 보니까는 갈다가 뭐가 걸려서 봤는데 화석이거나.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농부분들이 이제 화석을 찾으시면 부수입이 짭짤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업자들에게 판매를 하게 되면. 네. 그런 업자들은 또 그거를 이제 해외로 가져와서 좀 더 네. 비싸게 받고 판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는 네. 진짜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우리가 물론 그거를 사서는 안 되겠지만. 네, 그렇죠. 예. 최근에 이제 공룡알 화석에서 구생물학자들이 색소를 찾아냈는데 이게 아주 의미 있는 연구 결과로 이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왜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색소. 그러니까 공룡알 화석을 딱 발견을 하면 원래의 색깔이 보존돼 있지 않거든요. 네. 보통 이렇게 퇴적되는 과정에서 색이 변질이 되거나 아니면 그냥 뭐 하얀색인 경우도 있고요. 네네. 뭐 알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원래 하얀색이거든요. 그래서 파충류 알 보게 되면 다 거의 하얀색이고요. 그렇죠. 예. 뭐 새 중에서도 하얀색 알들이 많은데 네. 근데 새도 어떤 종류는 또 굉장히 색깔이 뭐 화려한 그런 알을 낳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뭐 메추리알 같은 경우는 특이한 그러네. 무늬가 있기도 그러네요. 하죠. 예. 네. 그래서 공룡 알도 사실 색깔이 잘 알려지진 않았어요. 네. 뭐 기본적인 그냥 흰색인 알을 낳는 공룡도 있었겠지만 네. 색깔이 이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좀 몰랐는데 네. 이제 좀 더 정밀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알에서는 색소가 좀 남아 있었던 거죠. 알의 색깔을 알 수 있는군요. 그래서 네. 알의 색깔을 알아낸 사실 알도 별로 많진 않은데요. 네. 그게 이제 한 조그만 수강류 쪽에서 이제 많이 알려졌어요. 네. 무슨 색으로 나왔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오비랍토르류 공룡하고 네. 그리고 데이노니쿠스라고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예, 기억납니다. 네, 영화의 벨로키랍토르의 모델이 됐던 맞아요. 그 육식 공룡 예. 알이 이제 알에서 이제 색소가 이제 발견이 됐는데요. 예. 알이 약간 좀 청색이었고요. 약간 젓갈색의 그런 반점 같은 게 나 있다라는 게 되게 밝혀졌습니다. 신기로운데요. 그래서 약간 그런 뭐 메추리알이라든지 이런 새 알처럼 이런 반점 무늬도 있고 그리고 색도 일반적인 하얀색이 아니라 청색. 네, 야. 컬러풀했다라는 게 이제 밝혀진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데이노니쿠스 알 복원도 물론 상상도 이제 가미가 된 거겠지만 에메랄드 빛으로 알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라디오에 나가는 오프닝에서는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공룡알 화석이 많이 나온 모양인데 특히 이제 전남 보성에서는 무더기로 한번 발견된 적이 있다고. 그 화석 보셨습니까? 보성에서 나온 화석?
보성에서 나온 알 화석을 본 적은 있는데요. 네. 뭐 언급하신 그 화석을 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보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좀 알 화석이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에서 발자국 화석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네. 알 화석도 많이 나온다는 거는 사실 좀 덜 알려진 편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 보성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 뭐 그 보성 근처에 뭐 목포 쪽이라든지 네네. 아니면은 저기 경남 쪽에 이제 뭐 고성 뭐 이런 남해안 쪽 예예. 그런 데서 이제 알 화석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여기랑 가까운 경기도 화성시에서도 네. 굉장히 많은 수의 알이 나온 적이 있고요. 저기 지금 유튜브 사진 나오는 데가 경기도 화성이군요. 와, 그러네. 공룡알이 지금 화면에만 몇 개야? 한 5개 넘게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네. 공룡알이 한 종류만 나온 게 아니라 거의 5종류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개수만 따지면 수백 개가 됩니다. 이게 뭐지? 한반도는 대체 어떤 곳이었던 거야? 저기가 원래는 드러나지 않았었는데 네. 이제 그 간척 사업을 해가지고 네. 바다를 이제 메꾸려고 이제 했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바다로 이제 바닷물이 들어차서 안 네. 보이는 곳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바닷물이 없어지고 땅이 드러나니까 네. 저런 화석지가 딱 드러나게 된 거죠. 야, 공룡들이 출산과 산후조리하기 가장 좋은 땅, 한반도. 썸네일 이런 식으로 따도 됩니까? 네. 사실 굉장히 정확도 높은 제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정확도가 높아요. 그래서 네. 이제 축하할 일이 생겼으니까 친지 공룡들이 다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발자국도 많이 찍힌 겁니다.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신기하네. 유독 우리나라에 많이 분포가 돼 있다는 건 이건 팩트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잡지사 선정 세계 3대 공룡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성진 연구원이 발견해낸 고비랍토르 미누투스, 네메그토니쿠스 키투스, 나토베나토르 폴리돈투스. 이 친구들은 알 화석이 나왔나요? 아쉽게도 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위에서 알 껍데기라도 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결핵체랑 잘 구분해서 제보 좀 해주시고요. 이 녀석들의 알 화석이 나오면 이성진 연구원은 손주 보는 느낌으로 굉장히 흐뭇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오늘은 공룡 알에 대해서 우리 또 한반도가 공룡 알의 고장이었습니다. 아주 알찬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성진 고생물학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